장마가 되더니 너무 찝찝하고 공부하기에는 되게 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파트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회차 문제집에 있는 파트 2를 공부해 보니 제가 공부했을 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파트 2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답에 대한 공식을 제가 한번 스스로 5개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파트 2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보시면 조금 자세하겠지만 여기서는 문제풀이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5가지를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절대 yes, no가 안 됩니다. 질문으로 의문사가 나왔을 때 yes, no 나오는 보기는 무조건 지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동사, 비동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yes, no가 가능한데 또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적으로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yes, no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yes, no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세 번째인 유사 발음, 연상어의, 반복 단어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커피가 나오면 카피가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인스펙터가 나오면 익스펙트, 그리고 론이 나오면 랜드, 그리고 콘테스트가 나오면 위너,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거나 발음이 비슷하거나 한 단어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파트 2에서는 이러한 연상어의 유사 발음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 예외적으로 위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선택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커피 또는 차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3의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커피 또는 차를 마실래 했지만 답에서는 나 우유 마실래 라고 또 다른 답을 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에 나온 것은 질문에 나온 것이 답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제3의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위치 나왔을 때는 좀 약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의문사 질문에 대한 교차답.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질문이 장소를 묻는 거면은 꼭 보기에 when 그리고 who 또는 how에 대한 답이 보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데 when이나 where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씩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질문이 when이 나왔으면 보기 중에 where에 대한 보기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한 번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이 절대적인 진리죠. 모른다 또는 회피성의 보기는 무조건 답입니다. 어떠한 것을 물어봤을 때 나 잘 몰라,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떠넘기거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상황적으로 맞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평서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은행이 몇 층에 있냐라는 말을 했을 때에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러한 모른다와 회피성에 대한 답은 거의 답일 수가 있습니다. 1회차 파트 2에 대해서 문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파란색이 이제 의문사 의문문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일반 동사 의문문, 초록색이 부가 의문문, 빨간색이 평서문인데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의문사 의문문이 12개, 일반 의문문이 6개, 그리고 부가 의문문이 2개, 평서문이 5개. 평서문이 제일 작죠?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가장 작을 수가 있는데 이 평서문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지 파트 2에서 나가는 걸 정말 줄일 수가 있고요. 의문사 의문문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채워 나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2, 3번이 일반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조금씩 채워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4번 항목에서는 틀리는 것을 감소시켜야지 이제 고득점에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부터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7번 문제는 두 문문이기 때문에 이제 yes, no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유사 발음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사 발음은 바로 소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에서 커피가 나왔는데 보기에서 카피가 나왔어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면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발음은 소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8번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죠. 장소를 물었을 때 시간에 대한 보기가 나올 수 있고 yes, no에 대한 보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보기를 둘 다 제거하시면은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9번은 who에 대한 의문문, 그리고 연상어휘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yes, no 불가. 10번은 이제 when에 대한 의문문인데 유사 발음에 대한 보기가 나오고 또 when이 나왔으니까 where에 대한 오답이 나오죠.
그리고 11번은 what에 대한 의문문. what에 대한 의문문이 나왔는데 이제 연상어휘 오답이 나옵니다. 질문에 스트레이트가 나왔는데 그에 비슷한 유사어휘인 way라는 게 나와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들었을 때는 비슷한 단어니까 답으로 찍기 쉽겠죠. 12번은 where의 의문문인데 이거는 이제 연상어휘 오답이 나왔어요. 러기지라는 짐이 나왔는데 이 러기지가 나왔을 때는 보통 공항에서는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호텔에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상어휘를 통해서 오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13번에서는 이제 누구냐, who에 대한 의문문이 나왔는데 연상어휘 오답과 그리고 when에 대한 오답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시프트라는 이 단어가 이동이라는 것도 되는데 교대 근무나 근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직장인이나 어떠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시프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은 부정의문문인데 우선 연상어휘 오답과 단어 반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기에서 두 개의 보기나 이제 클로즈와 클로즈드가 나와서 이제 헷갈리게 나왔는데 질문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가 보기에 나왔을 때 답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부터는 이제 평서문인데 이 평서문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채워나가시는 걸 전 추천을 하는데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쓸데없는 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질문이 어떤 의문문 형식이면은 되게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평서문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답을 넣어서 보기에 헷갈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서문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주의를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연상어 오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의자가 나왔으니까 책상에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연상어 오답이 나왔는데 15번 문제에서는 이제 보기가 질문과 정말 상관없는 보기가 나와서 오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서문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말이 나와서 오답을 유도할 수 있다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서문이 어려운 게 쓸데없는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평서문을 들을 때 정말 주위에서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평서문이라고 말하고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들을 때 무조건 신경을 써야겠지만 평서문이 나올 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번은 선택 의문문인데 여기서 질문은 어떤 프린터를 사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답은 가장 싼 거 샀다고 했어요. 어떤 선택지를 준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구체성을 띠는 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고 프린트가 나오니까 프린트에 들어가는 종이 또는 프린트가 나오니까 출판업을 하는 것이 연상어휘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how 의문문인데 yes, no가 불가하죠. 연상어휘로는 대회가 나왔는데 거기서 수여자가 승리자나 1등이 될 수 있는 위너가 어휘 오답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17번에서는 질문이 어떻게 콘테스트에 출전하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방법론적인 걸 물었는데 그것을 우리 사이트에 가면 있다 라고 돌려서 말하면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사 의문문에서도 답을 할 때는 단순히 방법을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평서문인데 여기서는 파생어와 연상어 오답이 많이 나왔어요. 보통 한 개 정도만 나오는데 두 개의 보기나 나왔기 때문에 질문에 나왔던 단어와 비슷한 것을 다 소거하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문제였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은 캔디데이트라는 후보자가 나왔을 때 직위 그리고 고용이라는 단어가 연상어로 나오게 돼요. 만약에 캔디데이트라는 후보자가 나왔을 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은 이 단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포지션과 하이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낚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번에서는 비동사 의문문인데 연상어 오답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답으로는 돌려서 말하는 우회적 답이 나왔어요. 푸드가 나왔으니까 피자가 나올 수 있겠죠. 또 다른 음식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20번에서는 부가문문인데 부가문문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정말 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근거를 하는 것이 이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가문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질문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부가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동사로 물었느냐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have로 물었는지 아니면은 비동사로 물었는지 아니면은 일반 동사로 물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비동사로 물었는데 보기에서는
have나 do에 대한 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오답으로 소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생어, 연상어에 대해서 이제 오답이 나왔죠? 이렇게 오답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번부터인데 우선 조동사 문문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yes, no 가능하고요. 연상어 오답인 work라는 일이 나왔을 때 회사가 나올 수 있고, 일이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desk라는 명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돌려서 말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번이 why 문문인데, 이 why 문문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나와요. 왜 이랬냐? 이러한 식으로 물어볼 때 타당한 이유를 말하는 게 답일 수가 있는데, why로 물어봤을 때 우리 보통 because나 어떠한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유라는 걸 말하는데, 우선 파트 2에서는 되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접속사를 빼고 말해요. 어떠한 이유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번은 부가문문인데, 부가문문도 똑같죠. 어떤 동사를 물어봤는지와 연상어를 가지고 어떤 단어로 연상어를 만드느냐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은 조동사 문문인데, 이 조동사 문문에서는 yes, no가 가능하다는 거 짚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동사 문문으로 물어봤을 때는 yes, no를 생략하고 어떤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많은데, yes, no가 들어가면 좋지만 안 들어가도 답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5번은 who 문문인데, 우선 여기서는 보기 두 개가 유사 발음, 파생어에 대해서 이제 오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show가 나왔는데 so라는 보다의 과거형이 나오고,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project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를 이용한 보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기를 한 번쯤 소거해 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6번은 평서문인데, 이건 상황 파악을 정말 잘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답으로는 단어 반복과 연상어를 통해서 오답 재건을 하기 쉬웠는데,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질문과 정답을 둘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질문과 정답을 한 번쯤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 문제를 푼 이후에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식의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번은 how에 대한 의문문인데, 연상어에 대한 오답이 있었는데, 이벤트가 나오면은 이벤트를 계획하는 플래너 또는 이벤트를 집행하는 연회장, 연회, 주문하는 사람, 이벤트니까 이제 책상 같은 거를 꾸미겠죠? 그때 사용하는 테이블 클로스,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번은 평서문인데, 여기에서는 우선 트레이닝과 트레이닝이라는 유사 발음 어휘가 오답으로 나왔어요. 또 다른 걸로는 이제 트레인이 나와서 트랙이라는 단어를 해서 유사 발음이 또 나왔죠. 그렇게 해서 보통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나올 때 유사 발음이 좀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9번은 선택 문문인데, 여기에서는 보기가 또 두 개 다가 질문에 나오는 단어가 또 똑같이 쓰였기 때문에 소거하기는 되게 쉬웠는데, 정답이 질문 형태로 나왔어요. 질문 형태로 물었는데 정답이 왜 질문 형태가 되지? 라는 거에서 제가 약간 좀 다시 한번 좀 봤는데, 질문 형태로 물어봐도 질문 형태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번입니다. 그리고 30번인데 평서문이죠. 우선 연상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텔레비전이 나왔으니까 방영하는 favorite show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인터뷰가 나왔으니까 어플리케이션 폼이라는 걸 통해서 연상어 오답이 나왔는데, 이 두 개를 지우면은 답을 찾기는 쉬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인 31번을 보면은 부정의문문이 나왔는데, 우선 보기에서 두 개가 다 단어 반복 또는 연상어로 소거하기는 되게 쉬웠어요. 답 찾기는 쉬웠는데, 왜 답인지를 한번 보면은 질문을 잘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정말 잘 들어야지 풀 수 있는 게 정답이었는데, 어떤 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정말 잘하는 게 답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기 두 개를 정말 쉽게 소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어떠한 내용이 답인지는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회차 파트 2 문제를 한 번쯤 다 짚어봤는데, 연상어의, 파생어, 유사어휘에 대한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파트 2에서는 무조건 질문에 나오는 것들이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원리 하나와, 그리고 모른다나 우회적인 답을 했을 때 답이 될 수 있다는 그 원리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답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들으면 좋겠지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소거할 수 있는 걸 소거하고 나머지 보기 중에서 답을 찍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신다면은 금방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어떠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황을 다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들만 정말 열심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2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있겠지만, 저만의 시선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그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발전할 테니까 부족한 모습이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